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오늘부터 교회 소모임과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유흥업소의 집합금지 명령 해제도 검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송파구 교회를 중심으로 한 확진자도 늘고 있고 서울 동부지법 직원도 확진되는 등 산발적인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방역수칙 지키는 건 당연한 거죠. 더 나아가 감염될 수 있는 조금의 가능성도 스스로 차단하는 능동적인 방역 단계가 필요할 때입니다. 7월 24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지난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송파구 사랑교회에서 사흘 연속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23일 기준 16명이 확진됐습니다. 재개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염리동 일대 다세대 주택 건설 붐이 일고 있습니다. 분양권을 많이 받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소규모 공영주차장도 한계에 이르자 금천구가 마트 등 대형시설 부설 주차장 개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립 유소년 축구단이 창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시 최초 구립 유소년 축구단으로 취약계층 학생 일부를 우선 선발합니다. 마포구 염리동 일대는 때 아닌 주택 신축 붐이 일고 있습니다. 재개발 기대감 상승으로 이른바 지분 쪼개기가 늘고 있는 겁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마포구 염리동 105번지 일대입니다. 동네 초입부터 대형 레뮤콘 차량들이 들어차 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건물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인 것. 단독주택을 허물고 그 자리에 다세대 주택이 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단독주택이죠, 다. 둘 다? 예. 근데 지금 이제 그러면 다세대 건물로 짓는 거예요? 둘 다 다세대. 둘 다 단독이었는데 다세대로? 예. 이 동네에 다세대 주택 신축 붐이 시작된 건 지난 연말부터 정비 사업을 위한 사전 검토 요청이 들어온 직후입니다. 재개발 기대감 상승으로 분양권을 받기 위한 이른바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는 것. 한 개 내지 두 개의 택지를 묶어 주택을 지은 뒤 그 주택을 분양하면서 5평 정도로 많게는 15개까지 지분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재개발 때문에 쪼개는 거야, 쪼개는 거야. 뭐 7평짜리, 8평짜리 짓는 건 살기 위해서 짓는 게 아니거든. 분양권 때문에 짓는데. 한편 근래 이 일대에 다세대 주택이 지어졌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대략 20곳 정도. 추가로 건축 허가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공사도 10여 건에 달하는 곳으로 나타났으며 공사를 위해 비어지고 있는 공가들도 상당한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이런 상황에 정비 사업을 바라는 주민들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사업성과 노후도가 떨어질까 걱정인 건데 투자자들도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천서연 기자입니다. 염리동 105번지 일대 불고 있는 다세대 주택 신축 붐. 이런 상황에 정비 사업을 원하는 주민들은 노심초사입니다.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사업성. 조합원이 늘어나면 조합원 물량이 늘어나게 되고 일반 분양 물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데 결국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사업성은 떨어지는 겁니다. 아파트를 100개 지었는데 50만 대 나눠줄 거를 90명한테 나눠주면 일반 분양 10개밖에 안 나오죠. 사업성이 떨어지면 조합원들한테는 분담금이 많이 나가죠. 노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도는 동네가 얼마나 오래되고 낡았는지를 평가하는 지수로 정비 사업 추진의 필수 조건. 신축 건물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노후도가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정비 사업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일부 주민들은 자치구에 건축 행위 제한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팀이 타가지고 이 건축업자들이 지금 투기꾼들 다 몰려들고 지금 이거 뭐하는 거야? 훌륭한 서민들 다 죽이는 거야. 이러도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그 방아축 가지고 어디다 써먹을 거야?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건축 행위를 제한할 이렇다 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 사업 추진이 결정되지 않은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사유재산 침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에 근거가 없어서 당연히 법에 근거가 있었으면 우리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죠. 이 밖에 투자자들의 경우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하는 권리 산정 기준일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서울의 노후 주택가 주변 주차난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지자체가 여러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도심 내에 새 주차장을 마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후 주택가 주차난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금천구 사례로 알아봤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금천구 시흥동의 한 주택가입니다. 다세대 주택이 줄지어선 이곳에 얼마 전 주차장이 들어섰습니다. 총 7대를 주차할 수 있는 소규모 공영 주차장. 금천구가 구와 시 예산을 합쳐 12억 원을 투입해 노후주택 2채를 사들여 조성한 주차장입니다. 소규모이지만 주차장이 들어선 건 이곳의 만성적 주차난 때문입니다. 항상 대놓을 데가 없어 대놓는 건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하자를 한다든지 이제 그때가 문제야 그때가. 집은 그대로인데 차량은 늘고 도로는 좁고 하다 보니까 주차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점점 심각하게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1년이라는 어떤 단시간 안에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 장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금천구의 유동 차량 대비 주차장 확보율은 129%. 얼핏 보면 주차면 수 확보에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10개 동 중 3개 동은 70에서 80%대에 불과합니다. 특히 80% 이하인 경우 불법 주차할 자리마저도 없다고 느낄 만큼의 심각한 주차난이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주차 한 면당 1억 7천만 원이라는 비교적 고비용임에도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지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예산과 공간의 문제로 이러한 소규모 공영 주차장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천구는 지역 내 대규모 시설의 부설 주차장 개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천구의 한 대형마트 5개 주차장입니다. 낮 시간임에도 비교적 많은 차량들이 주차돼 있습니다. 마트 측이 금천구와의 협약을 통해 부설 주차장 중 105면을 공영 주차장으로 개방했습니다. 마트 주변 역시 노후주택 밀집 지역으로 이 같은 사업이 주차난 해소에 숨통을 트여주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자가 하는 게 당연히 목표이고요. 매년 적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구는 ARS 주차장 공유, 마을공원 부지 지하의 공영 주차장 건설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또 무엇보다 안전한 동네를 위해 지속적인 주차장 확보 사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오늘 교회 내 소모임 금지 조치가 해제되는 가운데 송파구 사랑교회와 관련해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도 미흡했고 식사 모임도 이루어졌다는 방역당국 조사가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태윤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사랑교회 관련 확진자가 2자릿수까지 올랐습니다. 방역당국의 조사 결과도 함께 설명해 주시죠. 네, 송파구가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사랑교회를 방문한 사람 136명을 조사한 결과 1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어제 하루만 11명이 늘면서 이 송파구 사랑교회 관련 확진자는 어제 저녁 6시 30분 기준 모두 16명이 됐습니다. 네. 이 가운데 지역 내 고등학교 재학생이 포함돼 있어 관련 확진자는 더 늘 수 있습니다. 이 송파구는 현재 학생의 학교와 학원 접촉자를 분류해 검체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이 성가대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던 데다 반주 대신 노래 부르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성가대 소모임과 식사 모임까지 이루어지며 교회 내 소모임을 금지하라는 정부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교회 내 소모임 금지 조치가 오늘로 마무리되는데 괜찮은 겁니까? 네, 우선 교회 내 소모임 행사 금지 조치가 오늘 저녁 6시를 기점으로 해제됩니다. 조치가 내려진 지 2주 만입니다. 다만 송파구 사랑교회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 재량으로 집합 제한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당국이 지자체별로 위험도를 평가해 필요할 경우 현행 조치를 유지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 보건당국은 해제가 돼도 예배 시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소모임과 행사, 식사 등의 활동을 자제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확진자 현황도 짚고 가보죠. 어떻게 됩니까? 네, 질병관리본부는 24일 0시 기준 전국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41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는 13,97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28명, 해외 발생은 13명입니다. 이 가운데 지역 발생 서울 신규 확진자 수는 19명으로 지금까지 서울의 누적 확진자 수는 1,21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서울시 최초 구립 유소년 축구단이 창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송파구립 유소년 축구단인데요. 송파구는 선발 인원 가운데 취약계층 학생 일부를 우선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송파구가 유소년 축구 육성에 뛰어들었습니다. 엘리트 체육으로 지자체가 나서 유소년 축구단을 창단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송파구가 유일합니다. 축구는 운동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가 보유한 축구장을 활용해서 재능 있고 흥미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유소년 축구단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유소년 축구단이 구립체육단체에 새롭게 추가된다는 내용으로 최근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 운영 조례가 일부 개정된 겁니다. 송파구립 유소년 축구단의 선발 인원은 모두 40명으로 계획됐습니다. 이 가운데 취약계층에게는 우선 선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총 40명으로 구성되게 되는데요. 이 중 20%를 취약계층 아동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금전적인 문제로 축구를 하고 싶어도 못했던 저소득층 아동에게 희망을 줄 것으로. 송파구립 유소년 축구단의 홈구장으로는 탄천유수지와 여성축구장이 꼽히고 있습니다. 송파구립 유소년 축구단은 선수 선발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본격 출범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케이블TV 태윤영입니다. 박정희 기념공원으로 논란이 됐던 동화동 공영주차장이 공원 주차장 확충과 함께 학교 밖 거점 교육센터로 새롭게 조성을 마쳤습니다. 중구는 개관식을 대신해 소규모 그룹 투어 형식으로 주민들에게 첫 선을 보였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도심 주택가 한복판에 초록을 가득 품은 공원이 들어섰습니다. 산책로엔 각종 나무가 심어졌고 무더위를 식혀줄 쿨링 포그가 뿜어져 나옵니다. 지상 야외 공간이 녹색 힐링 쉼터로 꾸며진 반면 지하 2층부터 5층까지는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해줄 229면의 공영주차장이 자리 잡았습니다. 핵심은 지상 3층에서 지하 2층까지 이어지는 중구교육지원센터 1호움. 진로 진학과 학습을 지원해줄 공간인 중구진학상담센터와 스터디 카페를 비롯해 핵심 공간인 도서관과 북카페, 강의실과 중구교육복지센터가 운영됩니다. 청소년들의 재능과 꿈을 발산할 수 있는 댄스실과 영상 작업실, VR 스튜디오도 마련됐습니다. 중구교육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또 욕구에 맞게 아이들에 맞춰서 배움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교육지원센터가 운영될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역량들이 다양하게 필요한데 그중에서 어쨌든 아이들의 디지털 역량들을 좀 키울 수 있도록 1호음은 백인의 원탁 토론회와 22차례의 주민 토론회, 공청회, 공간기획단에서 나온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만들어졌습니다. 때문에 첫 공개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주민과 마을 강사 26명만 제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냥 초등학생이나 아니면 학생들 위주로 만들어지고 기획한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여기 와서 이렇게 다 둘러보니까 지역 주민들 어느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1호음은 배움이 곧 삶의 방식이라는 에듀 스타일을 표방하는 만큼 중구형 미래교육 플랫폼과 인재 육성을 목표로 운영됩니다. 아이들 키우기 힘들어서 중구를 떠나는 분이 더 이상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중구가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 기능을 하는 곳이 이곳 동화동에 있는 교육지원센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차난 해소와 녹지 공간 제공, 교육 지원이라는 세 가지 1호음을 선사하게 될 중구교육지원센터 1호음.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1호음 3355 현장 투어와 함께 다음 달 말까지 24개 프로그램을 무료 운영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으로 노원구 공릉동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만여 채가 들어설 수 있는 규모입니다. 개발 소식에 지역 민심은 양분되고 있는 가운데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원구 공릉동 육군 사관학교 내에 위치한 태릉 골프장. 군인들의 체력 단련을 목적으로 지난 1966년 개장했습니다.
18홀 규모의 골프장은 예비역 등 전 현직 군 장성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으로 태릉 골프장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그린벨트 해제 대신 공릉동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3만여 제곱미터 부지를 개발하면 만여 채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부 발표에 지역 민심은 양분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시책을 따라야지. 우리 같은 사람들 생각에는 집은 한 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해제는 정말 뭐 대통령 얘기하듯이 후대를 위해서 놔두고 좀 아껴야지. 국립을 활용하면은 당장 재정도 덜 들어가고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반면 지역의 한 인터넷 카페에선 주택 공급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찬반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태릉 골프장 개발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많아 보입니다. 골프장 부지는 개발 제한 구역인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상태. 서울시는 시내 모든 그린벨트에 대해 개발 제한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골프장이 사라질 경우 군 장성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최근 서울에서도 수돗물 유충 발견 민원이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의회 의장단이 아리수 정수센터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정수 단계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보도에 엄정규 기자입니다. 종로와 중구, 용산, 마포 등 서울의 7개 구 71개 동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뚝도 아리수 정수센터입니다. 지난 19일 이곳에서 수도를 공급받는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상수도 사업본부 측은 긴급 점검 결과 급수 체계에서 발생한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중구에서 아파트 욕실 바닥에 유충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거는 저희 급수 체계 문제보다는 일단 건물 내 관리상 문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타 지역 정수장에서 유충이 발견된 입상 활성탄 흡착지 시설에 대한 점검이 집중됐습니다. 이곳 역시 민원 발생 이후 긴급 정밀 조사가 이미 진행된 상황. 다른 정수장에서는 다 이제 생긴 데는 다 올라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유충이나 이런 사체라도 다 뜨는데 전혀 이상이 없이 완벽하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시설 자체가 외부와 격리돼 있어 벌레 유입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센터 측의 설명. 하지만 점검단은 주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활성탄 세척과 교체 주기 단축 등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활성탄을 이제 그 청소해서 그런 유충 같은 것을 거른다고 그러는데 그 주기를 좀 당겨서 좀 짧게 해서 더 이런 위생 관리나 질병 관리에 좀 만전을 기했으면 합니다. 한편 서울시는 정수장 내 활성탄지 시설을 보완하는 한편 조사단을 꾸려 이미 검사를 마친 뚝도를 제외한 5개 정수센터에 대한 정밀 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돗물에서 유충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과 공동주택 저수조와 배수구 등의 청소를 진행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의장단 선출과 원구성을 마친 구로구의회가 제8대 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회의 앞서 의회는 개원식을 통해 후반기 의회 시작을 알렸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구로구의회 제8대 후반기가 의사봉소리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후반기 첫 임시회는 6일간의 일정으로 특위 구성과 상임위 활동, 그리고 조례안 처리 등이 진행됩니다. 주요 안건은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생활임금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으로 이 밖에 총 21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구로구의회는 본회의에 앞서 후반기 의회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로 외부 초청 없이 간소하게 치러진 개원식에서 의회와 집행부는 협치와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지역의 복지 증진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집행부와 상호 존중하면서 구로 구민의 행복을 위해 의회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6명 의원들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구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집행부와 구의회가 위기 극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힘을 합쳐 나간다면 이 위기를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이번 제295회 임시회는 오는 27일 예정된 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마무리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서대문구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 예산 마련에 나섰습니다. 추경 예산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을 위해 1인당 40만 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또 마을버스 적자업체 특별 재정지원 분담금 2억 2천만 원도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작은 도서관 공공시설에 열 감지기와 책 소독기 설치를 위한 방역 예산도 편성됐습니다. 추경 예산은 모두 260억 원 규모로 서대문구 의회에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노원구가 우울증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 이달부터 청년 심리 지원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번 사업은 경제 불안과 취업난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상은 지역 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입니다. 스트레스 대처 능력 등 주 1회 60분씩 6개월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일 년 전 이맘때 가장 큰 이슈는 일본의 수출 규제였습니다. 전국적인 불매 운동에 기초의회들도 앞다퉈 일본 규탄에 나섰죠. 1년 후 지금은 다른 이유로 수출길과 하늘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코로나 국내 발생 꼭 반년, 지우고 싶은 2020년 상반기는 외교도 국방도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두려움인 질병에 비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